프로그래머스에서 입문 문제고요. 입문 문제에서 n의 배수를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리스트가 주어집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을 순회하고 체크하고 하는 걸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고 있는 생각 노트를 자꾸 작성하는데 이 생각 노트가 제가 이제 의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생각하는 그 단계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푸는 단계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 단계가 곧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자꾸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죠? 단계별로 그리고 또 자세히 명령을 줘야 된단 말이죠. 컴퓨터한테는 지금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한테 이런 식의 num 리스트의 요소 중에서 n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6의 배수라고 해볼까요? 그럼 6의 배수가 아닌 수를 제거한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은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지적 수준의 명령을 컴퓨터는 못 알아듣습니다.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명령들을 집합해가지고 그것을 나열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줘야 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신 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니까, 우선 이 n의 배수, 여기 6의 배수가 n이었잖아요. 이게 n. 그래서 n의 배수가 아닌 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닌 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고 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나눴죠? n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눠 떨어져야 돼요.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이러면 n의 배수죠. 이게 배수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수. 0이 아닌 수가 똑같은 거겠죠.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n의 배수가 아닌 수를 내가 조건으로 한번 걸어야겠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num 리스트의 요소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수를 예를 들어 뭐 어디 변수에다 저장을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나씩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우리가 n의 배수 정한 다음에 그게 이제 주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문법적인 거니까 두 번째만 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제거한 배열을 이제 리스트를 업 해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뭐 변수 A에다가 담았는데 반복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단계의 결과를 리스트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배운 문법적인 지식들을 잘 사용해 보는 겁니다. num 리스트는 포문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 좋죠. 그래서 포문으로 예를 들어 num 리스트를 순회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요소가 쫙 나뉘죠.
순회해서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n으로 1번의 값 순회해서 1번 단계를 순회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순회하는데 조건은 1번 단계 과정인 거죠. 내가 이제 좀 길게 쓰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포문으로 순회하는데 조건은 n으로 나와서 0이 아닌 수를 이제 변수 a가 아니라 우리 리스트에 넣어야 되잖아요. 리스트 이름은 지금 사실 answer예요. 여기에 answer에 추가해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리스트를 포문으로 순회한 것을 조건을 주었죠? 조건. 이거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answer라는 리스트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라 이 정도 단계만 생각을 해주고 이 정도의 명령만 넣어주면은 이 컴퓨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 단계를 그러면은 이 명령문 있잖아요. 이 명령문을 우리는 코드로만 구현을 하면 되겠죠. 구현해보죠. 여기 솔루션 넘하고 n이 주어지는 이런 건데 포문으로 넘리스트를 순회하죠. 조건을 줘요. 조건은 n으로 나눴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n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연산은 요 퍼센트 나머지가 0이 아닌 수의 0인 수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들을 제거했죠. 제거한 거네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를 제거했으니까 0배수를 뽑아야 되네. 0이 아닌 수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 나머지가 0인수 이걸 추가해야지 문제에서 말한 그 아닌 걸 제거한 배열이 되겠죠. 이거는 조금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 거였어요. 좀 설 읽었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를 이제 리스트 answer에다가 추가해. 요거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이 코드의 문법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append i겠죠. 그래서 리턴을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정답이 이건 백엔드 연결 중에 잠깐 기다리시면 에러가 났죠? 그럼 이제 에러가 뭐가 이런지 좀 봐야 되는데 넘리스트가 디파인이 안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지금 어떤 문제예요? 5번 행에서 넘하고 언더바하고 리스트가 요게 없대요. 이거 없는데?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가지고 찾아보니까 제가 매개 변수로 준 요거 이름이 다르네요. 언더바가 없네요. 그죠? 여기에 언더바 통일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다 넣어주죠 뭐 이렇게. 그랬더니 또 뭐라 해요? answer가 define이 안 됐대요. answer가 당연히 define이 안 됐죠? answer를 처음에 이렇게 줘야지. 그죠? 그래야지 얘가 들어가죠? answer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 함수 안에 들어가야 돼.
함수 안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밖에 넣어야죠. 아닌가요? 밖에 넣어야죠. 그래서 밖에 넣어야지 얘가 들어가지 않나요?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답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얘가 이거를 못 받고 있어요. 그쵸. 안에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실행한 거를 하게 되면은 안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앤서가 리스트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뭐죠? 코딩 테스트로 가가지고 풀어볼까요? 좀 이상하네. 프로그래머스. 코트에서 인문 문제에서 네, 제가 이렇게 풀었었죠? 제가 푼 거랑 아마 똑같네요. 옛날에 푼 거인데 똑같아요. 요거 채점하면은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뭐 변수랑 매개 변수랑 인자랑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리턴할 때 이게 주어지는 값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코딩 테스트 하시면 돼요. 이게 생각 배열 그 리스트를 인자로 받는 거에서 제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어떤 게 문제인지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런 그 단계들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가장 큰 수 찾기 이것도 한번 해보자. 가장 큰 수 찾기. 가장 큰 수 찾기. 요거예요, 요거. 제 건 풀려가지고 요거 누르면 푼 게 보여서. 프로그래머스 가장 큰 수 찾기도 한번 빠르게 그 단계만 작성을 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지 그 컴퓨터한테 명령서를 한글로 일단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변수가 이제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 그 차이가 생길 거예요. 안에 넣으면은 이 밖에서 answer라고 하는 걸 못 쓰겠죠. 그 함수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answer가 없겠죠. 근데 그렇죠. 함수 밖에 함수 안에 있어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밖에서 이런 데서 밖에서는 모르죠. 밖에서 혹은 위에서 코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네, 그 들여쓰기로 이렇게 함수에 종속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밖에 이 파란색 부분 위랑 아래 이런 데 적힌 이런 answer는요 없다는 거죠. 함수 안에서만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를 밖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되죠. 되고 함수 안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요런 차이는 얘가 이제 이게 전역 변수냐 혹은 지역 변수냐 그거거든요. 요 개념이라서 잠깐만요. 질문하신 거는 그냥 남겨놓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거 공부 한번 하신 거 기억나세요? 하셨었나요? 괜찮아요. 다시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찾아보면 돼요? 구글! 구글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가 뭔지 보시면 지역 변수는 방금 전에 소개드린 이런 그 함수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전역 변수는 이런 식으로 따로 적혀서 함수 안에도 되고 그 함수 밖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거 센서를 안에 넣었는데 각 넣었다고 하는 거지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그 시스템 있잖아요. 프로그래머스 시스템. 요거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진 않고요. 정답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배열 체크, 배열 같은 거 넣어주는 것도 조금 다른 게 들어갈 겁니다.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엄청 많은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봐야 돼요. 단순히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안 되는 거는 다른 이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인자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들어가나 봐요. 가장 큰 수 찾기, 컴퓨터에 실행시킬 명령 지시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글로. 코딩의 문법을 맞추는 건 나중 문제라 했죠? 그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잘 보내주셔가지고 공부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컴퓨터에다가 어떻게 명령을 시키려고 해서 봤는데, 그 직접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컴퓨터한테 이렇게만 딱 주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뭐를 하라는지 조금 더 그 문제에다가 저기를 주셨군요. 제가 이거 요거 말씀하신 거죠. 이게 저기가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포문에서 어레이를 저기 포문 돌렸네요. 어? 맞아요. 이게 다 코드예요. 전부 코드죠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코드만 보면 알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신 거를 여기로 보시죠. 먼저는 어떻게
CU 리스트를 복사해가지고 복사본을 오름차순을 한 다음에 마지막 수를 가장 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여기 있네요. 여기가 아니라 더 핵심은 요거. 요 두 줄이 완전 핵심이네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뭐가 들어갔든 가장 큰 수가 나오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큰 수를 뽑아내는 인덱스 값은 마이너스 1. 요거 문법을 쓰신 거고. 맞아요. 소트가 이제 요거 이런 거는 이제 문법 한번 검색해서 좀 이제 독학해서 찾는 거죠. 찾아보신 거죠. 요거 말고도 막 다른 거 쓰신 분도 계세요. 맥스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answer라고 하는 거 요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쵸? 이 answer가 그 리스트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은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그 인덱스를 찾았어야 돼서 지금 리스트의 함수를 두 개 쓰셨죠? sort랑 index랑 이렇게. 제가 볼 때 여기서 요거 복사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레이 그냥 넣으니까 안 되던가요? 한번 지금 보통 이게 아까 뭐 대강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큰 값이 어디에 있다? 1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만 더 하면 12에 뭐 5에 6, 3 이러면은 얘는 1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0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 돌려보면은 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잘 푸셨습니다. 이 복사본이 아마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해봅시다. 이게 안 되던가요? 되던가요? 어레이를 그냥 이렇게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되네요. 뭔가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소팅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잘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이거 가장 큰 수죠. 근데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때문에 인덱스 때문에 이제 복사본을 쓰신 거군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을 좀 하셨군요. 네. 이거 제가 이제 그냥 생각했을 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그냥 했더니 조금 더 필요했네요. 이 어레이를 그대로 가니까 그 인덱스가 이게 기존에 주어진 거에서 이제 찍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걔가 안 되고 다 큰 수인 2번 마지막 번호가 나오게 되네요. 복사본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생각을 잘 해주셨어요. 원래 답으로.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마지막 수만 딱 구해놓고 인덱스는 원래 어레이로 이렇게 가져와서 구하셨네요. 네. 아주 창의적입니다. 네. 저렇게 푼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복사본 사용해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거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신 분은 이런 거는 약간 그 설명이죠. 설명 지울게요. 설명은 지우고 주어진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저장했대요. 저장했대요. 이만큼.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해 차례대로 리스트와 비교. 그죠?
다음에 맥스의 값을 갖고 맥스의 인덱스 번호를 반환이라고 했네요. 이거 이해되세요? 코드로 좀 그려주실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푸신 걸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푼 걸까요? 주어진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맥스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을 했다.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라고, 첫 번째 요소면은 그냥 이거 아닌가요? 아, 앤서로 했다. 어레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차례대로 어레이를 반복문 사용해서 차례대로 맥스하고 비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if 해가지고 맥스랑 비교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비교했나가 조금 안 나온 건가요? 어떤 비교를 했는지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를 한 거죠? 유추는 되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런 거를 보잖아요. 이제 오류 나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비교를 뭘 비교하라는 건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컴퓨터는 그냥 오류 딱 때려버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 뭐 그죠? 맥스랑 그쵸. 조금 더 적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비교를 한 건지 이렇게 비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값이 맥스보다 크면이죠. 요렇게 그죠? 맥스보다 크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맥스의 값을 이라고 했으니까 맥스에다가 그 더 큰 값으로 변경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코드를 그대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맥스의 값과 그리고 이게 막 값과겠죠? 맥스의 인덱스 번호를 반환하면 되니까 요거 한 다음에 앤서에다가 맥스랑 그리고 인덱스 번호 요거 아마 그것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점에서 인덱스의 맥스 이거죠? 네. 이렇게 된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아웃 오브 레인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나올까요? 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인덱스가 많대요. 혹은 적대요. 뭘까요? 뭘까요? 왜 이러죠? 어딜까요? 아, 맞습니다. 그냥 아이네. 어레이 아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맞아. 그 밑에도죠. 그 밑에도. 그러니까 순회를 해가지고 다 하나씩 뺐는데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순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레이에 있는 값들을 i로 다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i를 비교하면 되는데 제가 방금 쓴 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어레이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는 그 분석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한 어레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i가 1일 때 이렇게 돌고 56일 때 돌고 3일 때 도는 거죠. 그런데 i가 그러면은 이게 이 값이 이 값 있죠.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값이 그럼 뭐를 나타내게 되냐면
첫 번째에서는 어레이 꺽쇠하고 1번 찾으라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어레이 꺽쇠하고 56 찾으라고 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56에서 에러 뜨죠. 그죠? 이제 잘못 쓴 거죠. 왜 잘못인지 정확하게 보시면, 그리고 또 왜 out of range, 왜 저기 없다 그러냐면 요놈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손해를 했으니까 벗겨냈잖아요. 그 요소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풀 수 있죠. 요거 어때요? 요거 또 좀 재밌죠? 요거 이제 최소값이 아니라 시작값 이런 개념을 썼네요. 그죠? 리스트의 시작값을 쓰고 이 시작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보다 큰 거를 계속 넣어줬다는 것은 계속 커지는 거죠. 뭐 1, 56, 3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얘랑 비교해. 얘가 크잖아요. 그럼 얘 넣었어요. 얘가 바뀌었죠. x가 56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3이랑 비교해. 근데 얘는 안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if가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56이 유지가 되죠. 네. 되게 또 기발하죠. 이분이 리스트 반복문 비교할 때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을 했대요.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두 번째부터 시작하려면은 어떻게 쓰셨으려나? 하려면 뭐 여기 뭐 레인지 해가지고 어레이를 뭐 두 번째부터 골라주면 되기는 하죠. 어떻게 해요? 렌에다가 길이에 모르겠어요. 귀찮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이게 더 짧을 겁니다. 코드가 이 정도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컴퓨터가 반복문 한 번 더 비교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연산이 크게 저하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가 그새 이렇게 다양하죠? 다음 거 요거 좀 볼까요? A랑 B랑 같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려고 해요. 같을 때까지 반복. 요거는 while문이죠? 때까지. while문을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하는 것을 보죠. 반복을 해요.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값이고 마지막 값이래요. 오케이. 그런 느낌이 있죠? 마이너스 1. 비교해서 작은 값이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 해줘서 값을 변화시킨다. 여기서 혹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는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작은 값을 마이너스 1 해줘야 될지 플러스 1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A는 어레이 0하고 B는 어레이 마이너스 1에서 네.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작아져야지 않고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죠. A는 1, 2 가야 되죠. 그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한테. 네, 컴퓨터한테는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A랑 B랑 같아지면 얘가 이렇게 2 올라가고 마이너스 2 가고 마이너스 3 가고 이렇게 해서 같아지면 실행을 종료하고 이 시점에 크가 가장 큰 수가 된다. 네, 그러니까 요 값이 조금 더 보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 더 작은 값이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작은 값은 각 값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게 이게 인덱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빠지니까 그 값을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인덱스를 이런 거를 꼭 써줘야 컴퓨터가 알아듣고 A가 그러니까 요거를 더 작은 값은이라고 하지 말고 비교해서 A가
A가 더 작다면 인덱스를 이거는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B가 더 작다면 인덱스를 마이너스 1 해준다? 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A랑 B랑 같아지면 이게 맞나요? 근데 그 A는 어레이 M에서 N이랑 N은 0 그리고 B는 어레이 X에서 X는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천천히? 되죠. 다시 한번 수정인 거를 달아주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요 노트를 토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요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코드 실행 전에 어디서 뭔가 수정을 해줘야 풀릴 것 같은지도 한번 보시고요. 요거를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적어서 주세요. 올림 알려주세요. 네. 같이 해보죠. 코드. 저는 생각하신 노트를 수정하신 줄 알았어요. 네, 요거 코드 쓰시고 있는 거는 저랑 같이 써보고요. 요거. 여기서 지금 이 A랑 B랑 같아지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점의 정수가 가장 큰 수가 되나요? 어레이 N이랑 X를 전화를 주고 A랑 B는 인덱스 어레이 N. 지금 A에다가 어레이 N을 주고 어레이 S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A의 값, 요거를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답 보니까 여기 0이고 여기 S1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요거가 이제 곧 0인 거고, 일단 여기만 보자면, 여기는 곧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게 되신 거네요. 그거를 값이라고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해준다. 이런 표현을 써주면 더 명확하겠죠. 그런데 쭉 오잖아요. 쭉 오는데, 이거는 값이에요. 이건 값이고, 요건 인덱스를 변화 줬어요. 그럼 인덱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인덱스가, 1, 56, 12, 3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을 때, A가 이쪽으로 가고, B는 이쪽으로 가서 비교하잖아요. 네,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1이랑 여기 3이랑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값은 이렇게 넘어가고 56 그리고 얘는 또 3이랑 비교하고 그럼 얘가 또 넘어가면 얘가 12가 나오고 그러다가 같아지면 A랑 B랑 같아지면 이라고 하셨어요. 56에서 12에서 이제 더 작은 값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왔어요. 그럼 이때 같아지네요. 같아졌어요. 같아졌을 때 A가 표현하고 있는 그 어레이는 지금 0, 1이 되겠죠? A는 지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죠? A는 어떻게 갔어요? A는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가서 56일 때 1을 했죠?
B의 값은 B의 인덱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의 인덱스, B의 인덱스. B는 이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A와 B가 같아지면은 이제 같아지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의 A와 B의 인덱스는 이와 같아요. 그러면은 C랭은 종료가 되겠죠? 이것도 될 거예요. Y랭 종료가 돼요. 얘는 어떻게든 종료가 되겠죠? 같아졌으니까. 그 시점에 정도 같은 큰 수가 되는 거 맞네요. 맞아요. 맞는데 인덱스 문제가 생기겠네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머스 그 문제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가장 큰 수와 그 수를 담은 인덱스를 담은 배열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프린트 A하고 콤마 N. 그런 다음에 큰 수가 된다. 그래서 반환하는 값은 이제 반환 값은 이렇게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제 어레이를 요거를 이제 n으로 했으니까. 어떠세요? 아니 된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도현님 보셨어요? 혜정님 보셨어요? 이거 한번 작성해보죠. 우선은 A랑 B의 그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초기화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를 변수로 넣는 게 맞겠네요. 그죠? n은 0이고 s는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n이랑 s를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변수를 넣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게 같다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while의 탈출문이 하나가 필요하죠? while의 탈출문은 뭐가 되겠어요? while이 초기값 주고 종료 조건 주고 보폭이 필요하죠. 보폭. 일단 이 보폭은 뭐가 되죠? 보폭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게 되겠죠? 오케이. 보폭은 이제 이 부분이 보폭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보폭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보폭으로 잘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A랑 그래서 B랑 비교를 해요. if A가 B보다 작다면 A가 더 작아야 되죠. A가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A가 더 작다면 이거대로 하면 돼요. A가 더 작다면 지금 이거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플러스 1 해줍니다. 이거죠. 네. A는 어레이의 n이 계속 될 건데 n을 바꿔주면 되겠죠? n에다가 뭐를 해줘요?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b가 더 커요. 이거 else로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차피 그거니까. 그러면 이제 b가 더 작다면이죠. else면 요거가 else 되시죠? 그거 아닌 거니까 else로 해보죠. b가 더 작으면 인덱스를 마이너스 1 해줘요. 마이너스 1. 여기 인덱스를 해주려면 s가 마이너스 1이죠. 네. 되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A랑 B가 이게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y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수들이 지금 y 값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해되세요? 이 변수들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다시 조금 생각해보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에 A랑 B가 있으니까 이 A, B는 Y문 밖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Y문 안에서 이게 A랑 B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인식을 하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고민 좀 해볼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Y문의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로 지금 몰라요. Y이 지금 몰라요. Y문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Y문은 계속 돌 거 아니에요. A랑 B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A랑 이 B의 값이 변해야 돼요. Y문 안에서. 그래야지 얘가 바뀐 걸 알거든요. A랑 B를 안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더 넣어주면은 될 것 같네요. 되나요? 이제 Y문이 끝나고 나면은 answer에다가 이제 이걸 달아줄 때 어떻게 달으셨다고요? 그렇게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덱스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 첫 번째 이요놈이 지금 안 됐네요, 요놈이. 두 번째 거는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나온 걸까요? 한번 요 큰 데를 다른 데다가 줘서 돌려보면 아니죠. 지금 요 코드로 찾은 값은 가장 처음에 있는 것과 처음에 있는 인덱스를 찾았네요. 지금 이 코드는 가장 처음 값만 찾고 있어요. y 값은 어떻게 잘 끝난 거는 같은데 그죠? 어디가 다른지 한번 또 찾아보세요. 지금 수업 노트에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거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종료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행 조건이죠. 이게 이제 딱 끝났을 때 종료가 되죠. while문이 여기서 얘가 true일 때 이게 동작되는 거잖아요. 이 true로 가다가 false로 딱 바뀌면 while문 탈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어줘야 되는 조건은 이게 정확하게는 실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뜻을 쓰다 보면은 요거를 이제 종료 조건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while문이 종료가 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A랑 같을 때 조건을 하면은 요게 지금 제대로 안 먹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금 바뀌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죠. while문 안에서. 그래서 n이랑 s로 이 종료 조건을 좀 찾아봅시다. n이랑 s를 가지고 종료 조건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가면 돼요? 네. n은 계속 0, 1, 2 올라가고 있고요.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고 있죠.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while문의 종료 조건을 만드는 게 좋아요. A랑 B랑 다를 때라고 하면은 다를 때 실행을 하겠네요. 어머 됐다. 헐. 짱짱. 지금 제가 여기 조건을 아까 같다고 썼죠, 제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잘못 썼네. 3이죠. 3이죠. 0부터. 3. 잘 찾았어요. 이거 코드 잘 될 거.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만큼을 가져다가 여기 코트에 가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제출하면 정답이래요. 그냥 오류 같아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됐네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정리하는 거는 녹화본에 안 남길게요. 정리하는 거.